주민이라는 단어는 사실 방송 용어입니다. 이렇게 큰 화면에서 확 이제 포커스를 들어가는 게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마켓 주민, 시장의 이슈나 기업들 그렇게 좀 집중해서 볼 기업이 뭔가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하고요. NP라는 기업을 분석합니다.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지난해 메타버스가 정말 대단했지만 올해는 정말 그냥 묻혀 있었잖아요. 주가도 엄청 하락했다가 다시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성장주가 살아나는 모양입니다. 국내는 삼성의 의료용 VR 기기 상용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예, 메타버스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일단 최근에 이 VR, 이 AR 기기가 그 PC와 스마트폰의 뒤를 이어서 이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가 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이제 활성화되고 또한 이 NFT가 활성화돼야지 메타버스가 이제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이 메타가 이 VR과 AR 시장 선점에 이제 선두적으로 먼저 치고 나갔는데요. 이후에 구글과 삼성전자에서도 이 기술 개발,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 간의 패권 전쟁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주총에서 메타버스를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이끌어 가겠다, 주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S를 방문을 했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에서도 메타버스 사업에 좀 사활을 거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서 실제적으로 이 의료용 헬스케어 의료용 가상현실 VR 기기인 릴루미노 글래스 2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 릴루미노 클래스 2는 이 사내벤처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릴루리노가 2018년 CES 첫 선을 보이고 나서 현재도 지금 적합성 평가를 받고 나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출시 시기는 미정이기는 하나 지금 개발 기술이 좀 박차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메타버스 VR, AR 기기 관련해서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하드웨어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컨텐츠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컨텐츠에 대한 공급은 좀 많아지는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이 하드웨어에 대한 이 소비자에 대한 이 사용 개선점들이 좀 아직까지 불안감으로 있고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은 이 VR, AR 쪽 관련해서도 좀 더 나은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성장주들이 게임이나 엔터나 굉장히 약해 있었는데요. 오늘 흐름들은 굉장히 강하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위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기기 쪽은 하이비전, 선익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가운데 NP라는 기업이에요. 변리사님, NP라는 기업은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NP는 2006년 7월 설립된 광고 콘텐츠 기획, 제작 솔루션을 보유한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업입니다. 판컴 서울이라는 상호로 설립이 되었고 최근에 NP로 상호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NP는 이제 온오프라인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BE라고도 하는데 그 BE와 XR 콘텐츠를 이제 주된 사업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2021년 8월 20일 상장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메타버스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NP는요? 네, 이제 작년에 이제 XR 기술 및 콘텐츠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해서 별도로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XR R&D를 통해서 이제 전문 기술, 언리얼 기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XR 시스템을 구축해서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NP의 이 핵심 기술력을 이제 메타버스와 연계할 수 있는 XR 기술이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XR은 이제 현실과 거의 비슷한 가상 공간에서 제약 없이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술이라 보실 수 있겠는데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가상 세계를 실감나게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NP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600평 규모의 LED 월 기반 XR 스테이지는 현재 국내에서 최대의 규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실감형 리얼타임 콘텐츠를 기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작 역량을 제가 좀 주요 역량이다, 주요 기술력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 기업 중에
매출이 나오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이런 메타버스 기업들은 다 이제 버추얼 가상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광고, 영화 뭐 이런 쪽에 다 쓰이는 건데요. 덱스터가 뭐 대표적이고 자이언트스텝도 마찬가지인데 NP도 그런 버추얼 스튜디오를 이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준 대표님, NP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좀 뭘 하려고 노력 중입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디버시파이드라고 해서 이 미국 기업, 미국 내 주요 기업인데 네. 스테디움이나 이 회사가 방송국이나 아레나 시스템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 글로벌 1위 멀티미디어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요 고객사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많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내 스포츠 리그인 MLB나 NBL 등에 있어서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테크 기업, 그리고 OTT 기업인 넷플릭스나 이제 CNN, 그리고 금융 기업인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등의 세계적인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현재 맺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연매출이 하나로 환산했을 때 1조 2천억 정도의 규모가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MP는 지금 이 디버시파이드와 현재 장기적으로 이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2월에 이 메타버스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서 미국 멀티미디어 솔루션 기업인 이 디버시파이드랑 협력을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양사 간의 이 XR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XR 컨텐츠도 제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컨텐츠, XR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MP의 역량이 지금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디버시파이드와 이 XR 시스템 구축 분야와 그리고 XR 콘텐츠 간의 시너지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의 좀 사업 간에 있어서 좀 윈윈이 될 수 있는 전략으로 현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이 지난해 뭐 작년에 뭐 급부상할 때도 사실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 실적이 이제 잘 가시화가 안 되고 물론 실적이 내는 기업이 있습니다만 이게 캐파 자체가 사실 아직 크지 않다는 게 이제 고민이에요. NP의 실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NP의 경우에는 2021년에 삼성 스펙 2호로 상장한 회사였습니다. 네. 스펙 상장을 했는데요. 현재 최대 주주가 위직 스튜디오로 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작년 실적을 봤었을 때 249억의 그 영업이익 9억이 났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영업 108억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스펙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스펙 합병 비용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해 연도에 당해 연도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반영을 하면서 기타 비용을 처리를 하면서 결국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정상화로 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장점은 이 재무상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많이 확보된 상황이고 자본 잉여금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부별 매출을 좀 살펴봤었을 때는 한 7가지 형태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69억 원 정도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반기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XR 쪽 테마로 불러있는 XR 콘텐츠 쪽은 약 16% 정도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관련해서도 광고 콘텐츠 기획 관련된 부분에서 약 28%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세 개 부분에서 사업부 매출 비중이 약 한 70%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회사에서도 이 XR 관련된 사업을 계속 드라이빙을 걸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XR 콘텐츠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와 왔었을 때 매출액은 좀 유사하거나 한 270억 정도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1년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작년에 7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9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20억 정도면 한 2배 정도 되겠죠. 네. 매출을 좀 가이드라인 컨센서스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NP의 특허 현황이 또 어쩐지도 변리사님과 살펴봐야겠죠? 네, NP는 현재 검색된 특허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이름 자체가 NP라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뭐 NPC나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잡혀서 이제 정말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 아닌가라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국 전화까지 해봤는데도 특허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혹시나 이제 뭐 다른 지주사나 뭐 모회사에 특허가 있을 수도 있어서 뭐 아주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는 한 부분이 있긴 한데 NP의 이제 주된 매출은 이제 콘텐츠이고
콘텐츠 제작 노하우가 이제 주된 기술력이다 보니까 특허로 보호하기보다는 이제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것을 택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허가 없다는 것은 이제 어떤 제작 기술력만 갖추면 시장에서 영향력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특허가 없다고 이 기업에 뭐 관련 기술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자금으로 시장에 뛰어든 다른 플레이어가 있다면 특허를 공격한다거나 반대로 그 기업이 이 기업을 특허로 공격하게 됐을 때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은 뭐 역시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연구 개발을 위한 자회사를 작년에 설립을 하였는데 이제 뭐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특허를 또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도는 이제 뭐 어떤 특허들을 내고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한국에 이제 연도별로 이제 출원이 좀 쭉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2020년, 21년 이쪽에 이제 특허 출원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한국의 특허 출원 수가 현재 제일 많은 상태였으면서 주요 출원인으로는 이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뭐 줄이면 IBM이죠. 예, IBM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가천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현재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제 막 산업이 개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특허 현황들이 많이 잡히지는 않는. 이제 지금 막 특허들을 신청하고 사실 또 이제 지식 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규정하기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 비밀로 하거나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NP 얘기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난 금요일 날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또 윗골이 달았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220원 지금 흐름인데요. 네. 주가와 관련된 전략 이 대표님 마무리해 주세요. 네. 과거 NP가 이 스펙 상장했을 때 21,000원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가총액이 약 8,000억 이상이었는데 지금의 주가 5,200원이었을 때 기업 가치는 현재 한 2,100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현재 형성하고 있고요. 일단 회사의 매출이 그렇게 뭐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익 자체도 아직은 이익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과거의적인 이 실적을 봤었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 가치를 멀티플을 좀 높게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현재 횡보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며칠 전에 이제 대량 거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회사가 아직 견고하고 견실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위로 정방향으로 정배열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다고 좀 생각을 하지만 다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좀 윗꼬리 테마 패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좀 더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메타버스 기업 NP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